그때 제가 그 담을 넘다가 다쳤는데 그 사진을 SNS에 올리니까 그 외신 기자가 함께 취재하러 왔다가 연락을 주셨어요. unanimously passed, blocking the president's attempt to seize power. He think the Democratic Party is enemy to Korea. 영어를 잘하시네요. 야, 영어 너무 잘하시고. 제가 사실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우와, 역시. 아니, 그러면 해외 생활하셨었나요? 네네, 해외에서 좀 살았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박선원 의원님도 영어 잘하시는데. 저는 영국에 4년 반 있었고요. 네네. 영어 잘하십니다. 미국에 한 2년 반, 캐나다에 1년, 네네. 일본에 6개월, 중국에 6개월.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해외. 사개국 하십니까? 아니요. 네, 조금은 하죠. 근데.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와. 오늘 그래서 김남희 의원님을 모셔서 저희가 사실 첫 소식은 조금 다른 거였었는데 네. 이 연금 문제 먼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 네네. 그간 이제 소득 대체율이나 이런 그 협상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오늘 저희가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이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는 협상안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셨어요. 그 영상을 맞습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저 소득 대체율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네네. 뭐 저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또 소득 대체율 43% 수용이 갖는 의미가 뭔지 네네.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국민연금 의원님도 국민연금 가입자인 거 아시죠? 그럼요. 저는 네. 직장생활 21년에서 네네. 늘 아깝습니다. 그거 낼 때. 네.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그 법에 정해진 대로 보험료를 내고 네. 그 특정 연령이 됐을 때 65세 이상이 됐을 때 네. 국가에서 정해준 만큼의 그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지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나중에 65세 이상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나의 소득의 그 대체되는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는 그러면 거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낸 국민들이 거에 대비해서 많이 받는 많이 거. 받는 거죠. 그렇죠. 받는 돈을 말하는 거죠? 네, 받는 돈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험료율은 그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네.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하는 그 보험료 비율을 그 얘기하는 비율이고. 비율을 얘기하는 예. 거고 이제 소득 대체율은 나중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액수에 대한 그 쉽게 말하면 내가 나중에 받는 비율을 지금 맞습니다. 그걸 대체율로 정하는 거죠. 표현하면 되겠죠. 기존엔 얼마였습니까? 43만 원? 네. 100만 원이면 얼마였어요? 43만 원이죠. 예. 네? 기존. 기존에는 40%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그 20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요. 네. 200만 원을 가정을 하면 네. 그 소득 대체 그 보험료율이 9%에 소득 대체율은 40%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 원에 9%면은 18만 원이잖아요. 18만 원 납부하고 18만 원 납부하는데 이제 납부하고. 직장 가입자는 자기가 9만 원 내고 이제 그 직장에서 직장에서 9만 원 내주고 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65세가 됐을 때 40%면은 그 80. 평균 수익이 8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아.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너무 낮다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 연금을 도입할 때는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근데 그 88년도에 국민연금이 도입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때 도입됐을 때보다 수명. 평균 수명이 와. 그 10년 이상 늘어났어요. 너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래 사시고 그리고 또 출생아 수는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열심히 돈을 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청년 세대의 숫자는 줄어들고 나중에 보험 그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노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네. 그리고 그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국민연금이 개혁이 필요해진 거죠. 그렇죠. 지급 기간도 늘어나고 네. 받을 대상도 느는데 네. 이 돈을 마련할 네. 대상은 그 청년들이 좀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금 개혁이 되게 필요한 과제였는데 문제는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더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한테 더 내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받는 돈을 깎아버리면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21대 때 2년 동안 연금 투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막 논의를 했는데요. 그때 나온 결론이 우리가 조금 더 낼 수 있다. 네. 근데 조금 더 받자. 이렇게 결론이 그렇죠. 났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연금 개혁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21대 마지막에 그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50%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주당안은 45%였고 네. 그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42%, 43%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이재명 대표님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네. 우리가 44%까지 양보를 하겠다. 44? 네, 44까지 양보를 하겠다고 해서 거의 이제 협상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깨졌죠. 윤석열이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네. 그 엎어버린 이유는 제가 보기엔 유일한 이유는 네. 이재명 대표님의 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싫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엎어버렸고 이제 다시 22대 국회가 돼서 예전에 논의했던 대로 이제 44%, 43%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국힘이 이게 연금 개혁이 되려 그러면 계속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해서 네.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넣어야 된다. 그거 안 넣으면 또 연금 개혁 안 된다라고 막 억지를 부리다가 이제 오랜 논의 끝에 이제 44 두 개의 안을 가지고 네. 국힘과 민주당이 이렇게 약간 대립을 했고 사실 저희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44%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긴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잘 안 되니까 정확히는 이제 예.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소득 대체율 50%를 주장을 하다가 최초에. 그렇죠. 최초 최초에는 주장을 50% 하다가 하다가 저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45%까지 까지는 받을 수 양보할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하다가 네. 갑자기 또 44를 들고 나왔는데 네. 그 한 1%포인트씩 낮출 때마다 또 조건이 자꾸 붙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3% 정도. 오늘 얘기 보니까 네. 다시 양보를 해서 43을 이제 하신 것 43을 같아요. 해서 오늘 양보를 했고 예. 국힘도 그렇게 하자라고 오케이. 해서 예. 오케이 해서 겨우겨우 타결이 됐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진 게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18년 동안 한 번도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그냥 소득 대체율을 지금 현재 상태에 떨어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3%포인트를 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선 이제 지급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네네. 명문화하고 그렇죠. 진성준 의장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화. 그리고 네. 이제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것. 확대하고 이 그다음에 크레딧 확대는 좀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국민연금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받는 돈이 적은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라든지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못 다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성들도 군대 생활하게 되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못 하니까 그래서 출산과 군복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 정도는 이제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이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네. 근데 그전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둘째 이상을 출산한 그렇죠. 경우에만 이 아. 출산 크레딧 인정을 해줬어요. 요즘은 사실 하나 그렇죠. 하나도 안 낳기도 낳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개혁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건 반드시 그다음에 필요했네요. 네, 네. 그렇죠. 군복무 기간도 지금은 6개월 막 이렇게 되게 짧게 인정을 했는데 6개월, 네, 네. 군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을 해주는 아. 것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진성준 의장님께서 이제 43% 깎지만 그래도 군복무 크레딧이라든지 출산 크레딧 이런 게 도입이 되면 소득 대체율 0.7%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다 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조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개혁안에 대해서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으셨고 이제 네. 이게 여당이 오늘 받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거 진행이 질문 드리고 될 싶은 것 게 같습니다. 네. 통과됩니까? 또 이러다가 또 이상한 저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당이랑 그 정부가 다 예. 이제 받겠다고 했어요. 와. 네, 그래서 되면 여야정이 되기만 다 합의가 하면. 됐기 박선호 때문에 의원님도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아니, 계속 내고 계셨죠. 국민연금하고 이제 공무원연금. 아. 공무원연금 공무원일 때 공무원연금 내고요. 네, 네, 네. 그다음 이제 국민연금 내는데 공무원연금이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퍼센트. 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10년 합쳐서 20년 네. 되면은 이제 받게 되는데요. 보통 공무원 연금은 10년 이상 10년 이상 내고야 냈을 때 됩니다. 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아. 네, 국민연금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공무원연금이 9년 6개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인 11년. 아, 네. 합치면 합치면은 네.
연 6개월 됐는데 예. 둘 다 반드시 이 10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 9년 6개월에 11년 낸 사람은 못 받게 되잖아요. 아쉽네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 입법화 해가지고 하나만 10년을 넘으면은 네. 거기에 얹혀서 10년짜리가 하나 있으면 아. 거기에 얹혀서 19년도 받게 네. 그렇게 이제 이미 이 개혁은 이미 성공적으로 아. 했었고요.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은 이제 연금에 대한 이런 그 보상률, 소득 대책이 네, 네. 희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럼 국민연금 가입 안 하려고 한다는 풍조까지 한때 그런 있는데 분위기도 있었어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 제도가 개혁이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이 네. 결국은 경제가 성장 음. 해야 되거든요. 네. 경제가 그 확대 지향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네. 어떤 연금도 이 그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네. 우리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틀을 갖추는으로써 이 전체적인 연금 개혁을 동시에 그 지탱해 줘야 된다. 사실 생각합니다. 그간 그 연금 개혁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네. 이거를 힘있게 밀어붙였던 시기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21대 국회 마지막에 뭔가 한 44% 정도에서 이제 네. 협상이 가능할 것 같다는 분위기는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주당의 공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네, 뭔가 좀 국민이 저항을 했죠. 저항이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연금을 낼 때는 회사가 네. 보통 50% 보존을 그렇죠. 해주는데 네, 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역가입자들이죠. 네. 그런 네. 분들은 어떻게 되는 자영업자들. 건가요? 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그 9%를 전부 본인이 납부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13%로 오르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9%에서 13%로 한 번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법이 이제 곧 통과가 될 건데 이제 네. 매년 0.5%씩 매년. 아주 조금씩 8년에 걸쳐서 네. 조금씩 단계적으로 오르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 네. 근데 이 그 지급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짧아서 그것을 늘리는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이 지역가입자들도 연금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고 납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지원하는 정책을 이번에 진성준 의장님이 꼭 같이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얘기를 되는- 하셨고요. 그거 꼭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국민의힘이랑 정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합의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네.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되거든요. 김남미 의원이 네. SNS 글에서 네. 연금개혁 정말 필요하다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오늘 맞습니다. 얼굴이 네. 파면 이것도 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화사하세요. 좀 편한 모습으로 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빈곤율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의 빈곤율보다 노인 빈곤율이 유독 높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국민연금이 좀 늦게 도입돼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의 안정된 노후가 없으면 국민이 모두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는 서로 연대하거나 함께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통해서 연금이 잘 보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성 있는 제도라는 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모두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네. 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연금 개혁이 중요한 과제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요번에 협상이 세부 조정은 좀 남아 있지만 네. 우선 국민들이 내는 비율만큼 또 돌려받는 즉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비율도 커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조율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꼭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네, 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그 한준호 의원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님의 결단이 굉장히 큰 네. 역할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기 되게 어려운 결단이거든요. 사실 어제 네. 어제 밤 사이에 네. 최고의 이재명 고생하셨겠어요.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네. 주요한 지도부분들이 분들 그리고 정부 측하고도 맞습니다. 3자간 통화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단을 해서 네. 오늘 네, 네, 오전 맞습니다. 최고위를 통해서 최종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께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더 지우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나 맞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그 불안감을 네. 해소해주고 네네. 본인들이 그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 동안에 기여했던 것들을 최대한 좀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맞습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